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비극이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소련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반으로 양단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행보는 칼을 뽑아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러시아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급기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푸틴 대통령 축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행해오던 경제 제재가 아니라 전쟁을 단숨에 끝낼 수 있는 정권 실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세계 각국은 더 이상 분단 국가라는 비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러시아 정부를 막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인접한 폴란드에서도 미 해군의 병력이 속속 모여들면서 언제든 전장에 끼어들 태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자국의 영토를 단 1cm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철수 명령조차 듣지 않고 항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할 상황이 연달아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은 때 아닌 수확철에 분주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확되는 것은 곡식이나 채소가 아닌 러시아제 무기였는데요. 한 시민은 SNS에 사진 한 장과 함께 숲에서 버려진 러시아군의 국K 330 토르 SAM 시스템을 주었다고 제보했습니다. 토르 미사일 시스템은 항공기와 헬리콥터, 순항 미사일, 정밀 유도 탄약, 무인 항공기를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전천후 저고도 및 중고도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데요. 2천만 달러를 호가하는 무기가 멀쩡한 상태로 산속에 버려져 있다가 우크라이나군에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보급 키트와 무기를 가득 실은 군수 차량이 대거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Взяли трофей, забили полную Ниву, блядь. Сука, пидорасы, люди, блядь. Вот, блядь. Вот, сука, как по нашим лесам лазить. Блядь, ёбаный. 러시아제 전투기 미그가 바닥을 굴러다니는 등 비현실적인 풍경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경력이 없는 시민의 군입대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 같은 제보를 보내오는 것인데요. 러시아군이 연료 문제를 겪은 것인지 일부러 버리고 도망간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군은 각지에서 밀려 들어오는 장비들을 재편성하기 바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실전 배치 준비를 하고 있는 러시아제 전차는 T-90A와 T-72B 등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 T-72B3는 러시아군이 하드킬 능동방호 시스템 적용을 위해 성능 개발을 하고 있던 전차였습니다. 사실 농부들이 트랙터를 끌면서 러시아제 무기를 들여오는 모습은 침공 초기부터 간간히 관측되던 모습이었는데요. 러시아군의 명령 불복종과 무더기 타령 사태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자 그 수가 일정량을 넘어서 대대를 새로 편성해야 할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농부들을 하나의 특수부대로 부르는 사람들도 늘기 시작했는데요. 일반 시민들의 열렬한 도움에 힘입어 우크라이나군은 주요 전선에서 거듭되는 승전 소식으로 보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남부전선인 헤르손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투는 기이할 정도로 같은 방법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승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헤르손 인근 공항을 점령하려다가 지속적인 포격을 받고 물러난 것으로 보이던 러시아군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장일기를 배치하려다가 패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별다른 대책이나 작전 변경 없이 똑같은 형식으로 당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모습에 소련식 무모함이라고 평가했죠. 우크라이나 싱크탱크 라줌코프는 러시아군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명령을 수행한다. 임무 수행에 실패하거나 부하들을 잃는 것보다 상관에게 처벌받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명령이 떨어진 이상 부대원들이 아무런 의심도 생각도 품지 못한 채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지난 27일에는 무리한 작전을 수행하던 도중 러시아 제49연합군 사령관 야코프 레잔체프 중장이 전사해 7번째 장성 피해자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전진 사령부가 공격을 받아 무너진 이후 현장에서 판단을 내리는 지휘관이 부족해진 남부전선 일대에서 또 한 번 들려온 장성급 피해자의 소식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러시아 지휘관들이 모두 남부전선에 배치되는 것을 기피하기 시작하면서 헤르손 일대는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스크바 수뇌부가 작전 하단을 내리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직접 현장에서 겪는 것과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전장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죠. 이로 인해 헤르손 전선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최초의 도시이면서도 수세에 몰려있는 것인데요. 러시아 수뇌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헤르손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헤르손에 대한 억제력을 상실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인근 마을을 탈환하며 계속해서 전진을 이어가 도심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만약 이들이 도심지로 들이닥쳐 시가전이 벌어지게 된다면 러시아군은 단숨에 포위당에 밀려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헤르손 시위대의 존재 때문인데요. 현재 헤르손 시위대는 러시아군의 발포 사건 이후 분노가 극에 달해 있고 손에 무기만 쥐어준다면 언제든지 러시아군과 맞서 싸울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과 민병대가 힘을 합하는 민사작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과거 미군이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서 실패했던 주된 요인이 민사작전에 당했기 때문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휘체계가 무너진 러시아군이 이를 대처할 수단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을 뚫어내고 남부전선에 많은 병력을 투입할수록 러시아군의 병력 도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데요. 남부전선에서 시간을 끌어줄수록 동부전선에 투입될 러시아군의 병력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 정부가 이번에 세운 우크라이나 양분 계획은 좌절될 수밖에 없죠. 현지 시각으로 27일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정보국장인 키릴 부다노프 준장은 러시아가 군작전 초점을 남부와 동부 방면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와 점령되지 않은 영토로 이분하는 지경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밝혔는데요. 정보국장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안에 남한과 북한을 만들어내려는 속셈이라고 설명한 뒤 이를 막기 위해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비정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대한민국을 양분시킨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남부를 빼앗아 러시아에 편입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이미 루한스크와 도네츠크에서는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당시처럼 주민투표라는 명분으로 공화국을 설립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심지어는 헤르손과 자포리자에서도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휘를 받던 기존 지방정부가 무너지고 러시아군의 통제를 받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계획을 저지시키기 위해 남부전선으로 러시아군을 끌어들이고 있고 한정적으로 줄어든 동부전선의 병력을 상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계획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했을 마리우폴 함락작전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어선이 무너졌을 당시만 하더라도 마리우폴에서의 전투는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참담한 심정으로 마리우폴 방위군에게 철수할 것을 요구했죠. 다만 이들은 전선의 병사들과 마리우폴 시민들을 남겨두고 떠날 수 없다면서 끝까지 투항할 것을 선택했는데요. 실제로 이들의 불같은 각오는 전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7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과 돈바스 반군이 마리우폴 중앙시가지로 진격을 시도했다고 밝혔는데요. 마리우폴 방어군은 폐허가 된 건물과 지하실 등에서 매복한 뒤 러시아군 병력 150명과 전차 및 장갑 차량 10대를 잃게 만들고 폐주시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체첸 부대의 정보 제공도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요. 시가전의 대가로 알려지며 러시아 정부의 많은 기대를 받던 체첸 부대는 마치 자랑하듯이 SNS에 자신의 행적들을 올리며 부대의 위치를 드러냈고 마리우폴 방위군에게 발각되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마리우폴 방어군이 조금만 더 버틸 수 있다면 코앞까지 당도한 우크라이나군의 지원 병력이 마리우폴을 구출해낼 수 있는 모습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남부전선에 포진된 러시아군이 고립될 위기에 놓여 이 지역에서의 전투는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는 견고한 푸틴 정권의 체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이미 후계자로 불리는 쇼이구 국방장관의 해임이 예견되고 있으며 시장경제개혁가인 추바이스 특사가 항명으로 자진해서 사퇴하는 등 러시아 정권은 위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죠. 이들이 아무런 소득도 없이 병력을 잃기만 하는 지금의 상황을 반복한다면 정권 실각이라는 형태로 전쟁이 마무리되는 것도 아주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여기에 관해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조차 푸틴 대통령이 집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담았는데요. 폴란드 바르샤바 왕궁에서 연설을 진행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 집권할 수 없다는 강경한 발언을 해 러시아 정권 축출을 시사하는 듯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본에 없었던 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단순히 즉흥적인 발언으로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은데요. 확전의 우려를 이유로 들며 폴란드의 전투기 지원을 반대하던 미국이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폴란드 항구에 미 해군의 함대가 도착한 모습은 언제든지 참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태세로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그단스크 항구에 정박한
DDG-98 포레스트 셔먼호는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함 중 하나인데요. 신의 방패가 우크라이나를 덮치고 있는 러시아의 야욕을 막아낼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비극이 지구촌에서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